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과정 여러분, 정택은 전문가입니다. 9월 2일 두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송 종목은 광림입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바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은 또 이게 예전에 쌍방울이 쌍용차 인수를 노렸을 때 당시에 관련주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시죠? 그래서 지금 3월 달에 주가를 보게 되면은 이제 1,800원대에서 1,840원대에서 5,000원대까지, 5,400원대까지. 이거는 뭐 제가 속된 편 한번 쓰자면은 단기간 좀 해먹었죠. 한 3배 정도 주가 해먹은 거고, 종목의 어떤 내용을 재배시켜 보게 되면 차트 패턴은 제가 상당히 좀 좋아하는 패턴이죠.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게 되면서 주가도 급등이 나오는 이런 현상들, 이게 상승 출발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로보티즈라든지 이런 종목들 통해서 거래량이 없다가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게 되면서 상승이 나오고, 그 상승의 어떤 이슈까지 더해지게 되면은 이 상승의 신뢰도는 더 높아진다, 이런 얘기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광림은 좋은 얘기도 있고 나쁜 얘기도 있습니다. 일단 좋은 얘기부터 드리면은, 일단 어제 상한가가 한 이유는 이건 거죠. 전남 영광에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할 건데, 여기에 어쨌든 사업에 대한 허가를 획득을 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EPC 방식으로 직접 할지 아니면은 턴키 방식으로 발주를 내줄지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어요.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요게 금액이 일단 예상 매출 1조 3천억이거든요. 3천억인데 지금 광림이 오늘 전일 상한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총이 1,500억밖에 안 돼요. 그럼 상한가 이전으로 보게 되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시총 대비 10배가 넘는 매출 규모거든요. 그러면은 상한가 안 가는 게 솔직히 이상한 겁니다. 이런 이슈가 나왔는데. 그래서 어제 상한가 가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 어제 상한가의 힘이 오늘까지도 이어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차트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순수하게 100% 거래량을 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상한가 어쨌든 안착시키면서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100%가 넘게 매수 거래량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매수의 힘이 오늘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오늘도 11%, 12% 상승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래량이 어제 거래량을 뒤집었어요. 근데 뒤집게 되면서 중요한 건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는데, 제가 윗꼬리 달린 건 별로 안 좋게 말씀을 드리죠. 17%가량 상승이었네요. 왜냐하면은 너무나 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거래량이 뒤집어지게 되면서 윗꼬리가 잡힌다? 뭐 상승으로 마감하긴 했지만 윗꼬리가 잡힌다? 그러면 이게 순수하게 100% 매수 거래량이라고 보기에는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안 좋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찬물을 끼얹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발생되는 매수 거래량이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서 이게 내일 쪽도 조금이나마 갭이 발생될 것인가, 아니면은 하락 출발할 것인가, 요게 좀 결정이 좀 될 것 같아요. 차라리 거래량이 어제대로 줄어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매도 거래량이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매집이 잘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이미 매입이 된 매수 거래량이 받쳐주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오히려 조금 더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전일 매수 거래량을 뛰어넘는 거래량이 발생되면서 윗꼬리가 잡힌다? 요거는 조금 그래요.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이어서 또 뭐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어쨌든 일단은 해상풍력 발전기 11개 정도 들어가는 규모고, 연평균 어쨌든 25만 메가와트급 정도 전기를 현재 공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부분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은 당연하겠지만은 전기 공급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해상풍력에서 발생되는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수소 에너지도 현재 생산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많아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올해 들어서 영국이 바람이 안 불게 되면서 풍력 발전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바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조류의 영향으로 해서 바람의 어떤 방향이 결정된 것도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 파도가 발생되는 것들이 물의 조류의 영향도 있는데, 바람도 이 조류에 대한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바다에서는 계속 조류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바람이 계속 발생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멈출 일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시총이 1,000억도 안 되는 회사가
상한가 이전입니다. 어제 상한가 이전에 1000억이 안 되는 회사가 1조 3천억이라는 매출이 발생되는 시총이 10배가 넘는 수준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는 반등을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안 좋은 소식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이재명 그 야당 대표가 이제 검찰 출석 예정이 돼 있어요. 구속이 만약에 된다라면은 그리고 쌍방울도 지금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은 광림이 지금 쌍방울 그룹 쪽으로 피인수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4년도에 피인수가 됐거든요. 피인수가 됐는데 광림의 지분 구조를 좀 보게 되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칼라스 홀딩스라는 이 회사가 최대 주주입니다. 지분 15%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 칼라스 홀딩스의 또 최대 주주가 또 양선길 회장이에요. 여기 쌍방울 회장이 칼라스 홀딩스의 지분을 30% 가지고 있게 되면서 최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쌍방울이 최상단이 있고 그 밑에 칼라스 홀딩스가 있고 그 밑에 광림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쌍방울이 대내외적으로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이 상승이 또 급락으로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참 주가란 게 어려운 게 뭐 지투파워가 좀 그래요. 지투파워가 오늘 점한가 소위 말하는 점한가 갔었거든요. 근데 낙폭을 상당히 많이 줄였어요. 매수 거래가 들어오게 되면서 많이 늘었는데 이런 일이 광림도 발생되지 말란 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신경이 쓰이는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접근을 하는 게 맞을까? 라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면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특징주로서 오늘 소개 좀 해드렸고 자칫 추격 매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뉴스, 안 좋은 뉴스 나눠서 말씀드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